여자에게 섹스는 사치가 아닙니다. 선택도 아닙니다. 특히 중년의 아내에게 섹스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몸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에 가깝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굴은 관리도 잘했고 겉보기엔 멀쩡한데 눈빛이 꺼져 있고 말끝에 힘이 없는 여성들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 말과 동시에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이 깨지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살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잘 찌고 피부는 푸석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전혀 개운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걸 나이 탓, 갱년기 탓으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단순하고도 솔직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섹스가 사라지자 몸이 스스로를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놀라운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생활 습관인데도 몸이 확연히 다른 여성들. 얼굴에 열이 돌고 피부에 탄력이 살아있고 말할 때 숨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고급 화장품도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부부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중년의 아내가 섹스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혈관이 깨어나고 호르몬이 움직이고 뇌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중년의 아내가 섹스를 자주 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는지, 왜 어떤 여성은 관계를 이어가며 젊어지고 어떤 여성은 스스로 시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정확히 몸의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번 듣고 나면 절대 예전처럼 섹스를 가볍게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건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중년 여성의 몸에 대한 진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아내가 섹스를 멈추면 가장 먼저 죽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피부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사실은 자궁과 골반 혈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관계가 끊긴 여성의 몸속에서는 하복부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자궁을 중심으로 한 골반 전체가 서서히 굳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아랫배가 늘 차갑고 묵직해지고 손발이 시리고 생리통처럼 쑤시는 통증이 이유 없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성욕이 줄어든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섹스를 다시 시작한 여성의 몸은 아주 빠르게 달라집니다. 관계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자궁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골반 안쪽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체온 변화입니다. 질과 자궁, 방광 주변 혈관이 확장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몸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중요한 건 이 혈류가 단순히 성기 부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반은 온몸의 중심입니다. 이곳에 혈류가 살아나면 허리, 엉덩이, 복부, 심지어 종아리까지 순환이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시작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아랫배가 더 이상 차갑지 않아요. 이상하게 기운이 돌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중년 여성의 냉짐과 무기력은 대부분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쓰이지 않는 혈관은 닫히고 쓰이지 않는 기관은 굳습니다. 자궁도 예외가 아닙니다. 섹스는 자궁을 다시 쓰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자극입니다. 삽입과 마찰,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동안 자궁은 스스로 움직이고 혈관은 펌프처럼 확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혈관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헬스장에 가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이 차갑고 무거운데 관계를 다시 시작한 이후 오히려 몸이 가볍다고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체 운동, 유산소 운동으로도 잘 자극되지 않는 골반, 깊숙한 혈관을 섹스만큼 직접적으로 깨우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호르몬의 이동도 달라집니다.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이 자궁과 뇌를 오가며 더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얼굴로 열이 오르고 피부톤이 살아나며 눈빛에 힘이 돌아옵니다. 흔히 연애하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말하는데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관계를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중년 여성은 복부 지방이 덜 쌓이고 허리 라인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됩니다. 이건 역시 혈류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랫배에 피가 고이지 않고 순환되니 노폐물이 쌓일 틈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중년의 아내에게 섹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궁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혈관을 다시 열어주고 몸 전체의 순환을 되살리는 직접적인 자극입니다. 그래서 섹스를 다시 시작한 여성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먼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다시 여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화장품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고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기능이 다시 켜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아내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섹스가 아니라 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깊게 잠드는 능력입니다. 누우면 바로 잠들지 못하고 자다 깨고 새벽 4, 5시쯤이면 이유 없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걸 갱년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그 말 뒤에는 늘 같은 고백이 따라옵니다. 관계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이 두 가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중년 여성의 불면은 대부분 몸이 흥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섹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관계가 끝난 뒤 몸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고 숨이 깊어지고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관계 중 분비된 프롤락틴과 엔도르핀, 옥시토신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뇌의 경보 시스템을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의 뇌는 늘 깨어 있습니다. 가족 걱정, 몸 걱정, 미래 걱정이 겹치면서 교감신경이 쉬질 못합니다. 그런데 섹스는 이 과잉각성 상태를 강제로 내려버립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이제 꺼도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의 밤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가 있는 날 밤에는 뒤척임이 줄어들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새벽 각성입니다. 섹스를 정기적으로 하는 중년 여성은 새벽에 이유 없이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뇌가 이미 충분히 진정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아침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지 않고 관절이 덜 뻐근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덜 납니다. 많은 여성들이 요즘 이상하게 아침이 편해요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따져보면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중년 여성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이 더 쉽게 찌고 얼굴이 빨리 늙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섹스를 하지 않는 여성의 몸은 밤에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계속 버티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하는 여성의 몸은 밤마다 한 번씩 완전히 내려놓는 경험을 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1년, 2년 뒤 몸 상태는 전혀 다르게 갈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섹스를 한 날 밤에는 꿈의 질도 달라집니다. 꿈을 꾸더라도 불안한 꿈이 줄고 아침에 꿈이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건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깊은 수면이 늘어나면 피부 재생 호르몬 분비도 함께 늘어나고 근육 회복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시작한 중년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을 덜 해도 얼굴이 덜 피곤해 보여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년의 아내에게 섹스는 밤을 회복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수면제를 먹어서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섹스를 잃은 밤은 길고 공허하지만 섹스를 되찾은 밤은 짧고 깊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성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잠을 못 잔 게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쉬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중년의 아내들이 가장 조용히 겪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굴 주름도 살이 찌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질의 변화입니다. 이건 누구도 크게 말해주지 않고 여성들 스스로도 입 밖에 잘 꺼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불편해지고 마찰이 거슬리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젖지 않습니다. 통증이 생기고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건 졸업할 나이잖아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일 뿐입니다. 질은 아주 솔직한 기관입니다. 쓰이면 살아있고 쓰이지 않으면 빠르게 변합니다. 섹스를 멈춘 지 오래된 중년 여성의 질에서는 혈류가 줄어들고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질 위축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12년만 관계가 끊겨도 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점 닫히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관계를 시도하면 아프다, 불편하다, 몸이 거부한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이때 많은 여성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 거라고,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 원인은 단순합니다. 안 쓰던 근육과 점막이 굳어 있었을 뿐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이어온 여성의 질은 다릅니다. 폐경 이후에도 질 점막의 혈류가 유지되고 마찰에 대한 적응력이 살아있습니다. 삽입과 자극이 반복되면서 질 내부는 스스로를 계속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혈관과 신경입니다. 관계 중 질 주변 혈관이 확장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점막은 다시 두께와 탄력을 유지하려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속하는 여성은 윤활제 없이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성욕이 강해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 기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면 질 건강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질이 위축되면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림이 생기고 방광염이 잦아지고 잔뇨감이 늘어납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요실금이나 빈뇨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골반저 근육과 질 주변 조직의 기능 저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는 이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는 거의 유일한 자연적 방법입니다.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해도 느끼기 힘든 깊은 자극이 관계 중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시작한 여성들이 소변 보는 게 편해졌어요, 방광염이 줄었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질이 살아있다는 감각은 단순한 신체 반응을 넘어서 여성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관계를 하며 자신의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중년 여성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 아직 기능하고 있다는 확신. 이 감각이 돌아오면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건 남편을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회복입니다. 정리하자면 폐경 이후에도 질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쓰이지 않으면 빠르게 굳고 쓰이면 다시 반응합니다. 섹스는 질을 자극하는 행위이기 전에 질에게 아직 일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아내가 섹스를 이어간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몸을 방치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한 여성의 몸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살아있습니다. 중년의 아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는 사실 몸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감정, 이유 없이 가라앉는 기분,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 많은 여성들이 이걸 우울증의 시작이라고 느끼지만 정확히 말하면 뇌가 자극을 잃어버린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의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둔해집니다. 특히 감정과 쾌락을 담당하는 영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섹스를 멈춘 중년 여성의 뇌에서는
이 영역이 서서히 잠들기 시작합니다. 섹스는 단순히 몸의 자극이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다음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이 과정은 중년 여성의 뇌에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느낄 수 있다. 아직 반응할 수 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자극은 퍼즐을 맞추거나 산책을 하는 정도의 자극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감각, 감정, 접촉, 긴장과 이완이 한꺼번에 작동하기 때문에 뇌 전체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그래서 섹스를 정기적으로 하는 중년 여성은 표정이 다릅니다. 말할 때 망설임이 줄고 생각이 또렷해지고 감정의 폭이 극단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과도하게 무너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이 빠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화학의 문제입니다. 섹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은 뇌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섹스는 중년 여성의 뇌에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불안제입니다. 여기서 면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년 이후 여성들은 감기에 더 잘 걸리고 한 번 아프면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낍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말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여성일수록 감염성 질환에 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섹스 중 분비되는 호르몬은 면역세포를 자극해 항체 생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점막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 수치가 올라가면서 질, 방광, 호흡기 쪽 방어력이 함께 좋아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중년 여성은 방광염이 줄고 잔병 치레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긍정하게 되는 감각입니다. 섹스를 멈춘 여성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나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과 표정에 스며듭니다. 그런데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이 질문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만져지고 반응하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중년 여성에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심리적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건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확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섹스를 하는 중년 여성은 병원에서 말하는 우울증 기준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우울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고 스스로를 끌어올릴 힘이 남아 있습니다. 뇌가 이미 쾌감과 회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섹스는 중년 여성에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뇌와 면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가장 직접적인 생존 자극입니다. 결국 2단계에 오면 여성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예민해진 게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아무 자극 없이 버텨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섹스를 다시 시작한 순간 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중년이 되면 겉모습의 차이가 유독 극명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여성은 유난히 생기가 있고 어떤 여성은 설명할 수 없이 지쳐 보입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도 옷을 잘 입어서도 해결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피부 깊숙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활력 호르몬이 살아있느냐, 완전히 잠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을 가장 빠르게 깨우는 행동이 바로 섹스입니다. 섹스를 하면 중년 여성의 몸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도파민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스토스테론을 남성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여성에게도 이 호르몬은 매우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살아있는 여성은 눈빛이 다르고 움직임에 힘이 있습니다. 말할 때 숨이 차지 않고 몸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는 여성은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 차이는 생활 습관보다 성생활 유무에서 훨씬 분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피부입니다. 섹스를 정기적으로 하는 중년 여성의 피부는 묘하게 빛이 납니다. 주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피부가 얇게 꺼지는 느낌이 덜하고 혈색이 살아있습니다. 이건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관계 중 혈류가 얼굴까지 올라가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 재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시작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닌데 얼굴이 덜 늙어 보여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섹스를 하는 여성은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하루를 쓰고도 남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밤이 되어도 몸이 완전히 방전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생활이 없는 여성의 몸은 늘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하루를 버티는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움직이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늘어지는 체형과 무거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섹스를 하지 않는 여성은 어느 순간부터 거울 앞에서 몸을 피합니다. 배, 가슴, 허벅지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이제 봐도 별 의미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섹스를 하는 여성은 다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반응하는 몸이라는 인식이 살아있으면 몸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는 외모 관리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작동합니다. 결국 섹스를 하는 중년 여성은 숨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눈빛, 피부, 걸음걸이, 말할 때의 리듬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좋아 보인다. 뭔가 달라졌다. 그 말의 정체는 바로 몸이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섹스는 중년 여성에게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외모와 에너지를 동시에 유지시키는 가장 솔직한 자극입니다. 중년의 아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한테 기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요. 아이는 크고 남편은 무뚝뚝해지고 하루하루는 반복되는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때 많은 여성들이 관계를 먼저 포기합니다. 괜히 상처받기 싫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를 포기한 순간부터 여성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섹스를 하지 않는 중년 여성의 마음은 점점 닫힙니다. 처음엔 그냥 귀찮고 피곤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거부합니다. 만져지는 게 어색해지고 기대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결국 이제 굳이?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성의 정서적 회복력이 함께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혼자서 끙끙 앓는 시간이 늘어나며 감정의 출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섹스를 이어가는 중년 아내는 다릅니다. 이들은 관계를 통해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몸이 한번 풀어지고 나면 마음도 같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킨십과 성적 접촉은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는 여성은 싸움을 하더라도 회복이 빠르고 서운함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건 성숙해서가 아니라 몸이 이미 한번 내려놓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자기 존중감입니다. 섹스를 하는 중년 아내는 남편의 태도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아직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은 여성을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남편이 무심해도 말이 거칠어도 삶이 조금 흔들려도 중심을 잡을 힘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섹스를 하면 남편에게 더 의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섹스를 하는 여성일수록 정서적으로 더 독립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몸에서 충분한 안정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히려 차분해지고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습니다. 섹스는 여성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결국 중년의 아내에게 섹스는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몸이 굳지 않게, 마음이 다치지 않게, 그리고 인생이 너무 메마르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끈을 놓지 않은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빛에 온기가 남아있고, 말에 힘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섹스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기 몸과 마음을 끝까지 책임지는 선택이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선택을 한 여성은 쉽게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려놔도 된다고, 이제는 욕심낼 나이가 아니라고, 이제는 조용히 살면 된다고. 그런데 몸은 그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섹스를 멈춘 뒤부터 하나둘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이 깨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거울 속에 내가 점점 낯설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를 나이와 갱년기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몸은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나를 쓰고 싶다. 아직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섹스는 젊을 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이 된 뒤에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는 몸이 스스로를 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쓰이지 않는 기능은 사라지고, 자극받지 않는 감각은 잠들고, 연결되지 않는 감정은 굳어갑니다. 그걸 다시 깨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섹스입니다. 혈관을 열고, 자궁을 움직이고, 뇌를 깨우고, 감정을 풀어주는 아주 원초적인 자극말입니다. 이건 남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라는 도덕적인 말도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중년 여성 자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섹스를 이어가는 여성은 몸을 방치하지 않고, 마음을 닫지 않고, 삶을 너무 빨리 접지 않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감각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 하나가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중년의 아내가 섹스를 자주 한다는 건 젊어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 확인이 반복될수록 여성은 늙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빛에 온기가 남고, 말에 힘이 있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가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걸 말입니다. 섹스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의 아내에게 섹스는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붙잡은 여성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게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응원합니다.